읽고 공감 가는 부분을 꼭 찍어서 읽어주는 여자 진달래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2019 라이프 트렌드 젠더 뉴트럴이라는 책입니다. 꽤 두껍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요, 김용섭님인 자칭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김용섭님께서 지으셨고요. 부키 출판사에서 2018년 10월 25일 출판하였습니다. 김용섭님께서는요, 2019년도의 트렌드가 젠더 뉴트럴 전성시대로 하였습니다. 2019년 라이프 트렌드에 주목할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올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쭉 써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쇼킹했던 것은요, 제가 그동안 남자, 여자에 대한 구분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지금 떠오르는 Z세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밀레니엄 세대를 낳은 베이비 붐 시대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20에서 30대는 밀레니엄 세대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40대 영포티는 X세대. 그리고 X세대의 자녀가 지금 현재 Z세대인데요. 지금 10대가 Z세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하고요. Z세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Z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접한 세대로서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그런 세대랍니다. 정말 획기적인 세대이죠.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떠오르는 Z세대. 그 Z세대의 부모는 X세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결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도 독서 모임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합니다. 살롱? 옛날에 룸살롱이면 여자들이 남자 접대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프랑스 진짜 살롱 문화가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고요. 제가 진짜 이 책을 읽고 너무 놀란 것은 우리가 장례식은 무조건 죽고 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도. 근데 생전 장례식이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저도 생전 장례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 장례식 미리 죽기 전에 다 불러다가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고 나는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엄마 죽는 거 생각하기도 싫다고, 엄마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죽는 얘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는 싱글 오리진, 그러니까 커피 중에서도 미세한 맛 차이를 알게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불편은 감수하는 게 2019년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리고 트렌드 코드가 된 스탠딩 문화, 서서 일하는 문화, 그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또 로케이션 인디펜던트, 살고 싶은 곳에서 일한다. 그래서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간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다가 또 이사를 해서 또 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권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참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파트 3에는 뭐 비즈니스가 이제 앞으로는요 전성시대 비즈니스 전성시대로 누가 라이프 스타일 거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과 제품의 시대가 아닌 이제 서비스의 시대라고 하면서 챕터를 10개 챕터로 나누어서 구구절절 공감 가는 이야기가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젠더 뉴트럴 전성시대 라이프 스타일 절반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이슈로 그 젠더 뉴트럴을 말하고 있고요. 젠더 뉴트럴은 성의 구분을 없애고 중립성을 택하는 것이다. 아예 성의 구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랍니다. 그거 하고요. 다음 작년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충격을 많이 줬는데 이것도 젠더 뉴트럴의 그 일환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또 젠더 뉴트럴은 오래된 역사적 관성에서 자리 잡은 남녀 구별, 남녀 차별을 없애려는 근본적 방향이고요.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랍니다.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뿐 아니라 Z세대, 알파 세대 등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젠더 뉴트럴을 지지하는 이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베이비붐 세대도 얼른 여기 2019년 트렌드를 빨리 알아서 발맞춰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1985년부터 1999년 출생자로 Z세대를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출생자로 보는데요. 현재 한국의 Z세대와 그 밀레니얼 세대를 합치면 1500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근데 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젠더리스와 젠더 뉴트럴을 지지하고 그 플라스틱 프리와 같은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이고 취향과 경험 소비에 그 어떤 세대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점은 Z세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소비에도 영향을 주지만 정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Z세대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밀레니얼 세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Z세대가 이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건요. 라이프 트렌드가 죽음을 말하다. 생전 장례식과 웰다잉. 그동안 라이프 트렌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점으로 다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도 트렌드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우리는 오래 산다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중요성이 커지는 변화를 겪게 됐다. 그동안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에 직면한 노인들, 그 가족을 둘러싼 라이프 트렌드의 변화를 주목해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흥미로운 건 트렌드의 맥락으로 죽음을 살펴보다 보니 고령화와 1인 가구가 같은 인구 통계적 변화가 만든 메가 트렌드급 이슈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불었던 킴포크, 희귀, 미니멀 라이프 같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이슈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가 곧 죽음에 대한 시선의 변화라는 이야기도 된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좀 더 밝게, 냉정하게
담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의 관점으로도 내다볼 필요가 더 커지고 있다. 예,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요. 예전에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를 그 프랑스 역사가 필리프 아리에스의 죽음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거부나 공포가 서구 문명 전체로 밀어닥친 것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고요. 그 전까지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숙명이었고 중세까지만 해도 부활신앙을 강조했기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현실이 될 시대에선 죽음을 더 못 살아서 아쉽고 아깝다라는 관점보단 충분히 잘 살았으니 잘 떠나자라는 관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금기가 거치고 과거처럼 죽음을 숙명으로 좀 더 담담히 받아들인 태도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대기업 회장님은 호텔에서 생전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일본에 2017년 11월 20일 날 나온게이자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요. 해당 날짜로부터 3주 후인 12월 11일에 있을 감사의 모임이란 행사에 초대하는 내용의 광고였는데 이 행사는 사실 생전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생전 장례식의 유행이 시작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신이 만약 생전 장례식에 초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전 장례식은 매우 익숙지 않은 행사다. 현재의 생전 장례식을 치르는 이들도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 명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낯설고 어색해서 초청을 받았어도 마음이 복잡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혼식이나 실순잔치, 돌잔치 같은 건 밝고 유쾌한 축하의 자리고 장례식은 어둡고 무거운 의료의 자리다. 그런데 생전 장례식은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섞은 것이니 초청받은 사람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초기라서 생기는 일이다. 점차 이게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이게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생전 장례식을 한 사람이 있대요. 여기 나온 거 보면 2012년 생전 장례식을 진행한 이재락 박사도 이재락 박사님이 생전 장례식을 진행했대요. 이때 그 초청장에 드레스 코드를 정했는데요. 야외 피크닉용 의상이 적당하고 여자들은 꽃무늬가 있는 예쁜 옷이 좋겠다며 참석자들에게 미리 부탁을 했대요. 그는 말하기를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라며 생전 장례식을 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생전 장례식 3개월 후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장례식은 가족끼리 조용하게 치렀다고 한다. 이미 생전 장례식을 했으니 사후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저도 죽기 3개월 전에 제가 그동안 같이 함께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불러서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고 싶네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의료기술이 좋아져갖고요, 다 살려놓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연명치료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에 대한 물음표도 했고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이러한 본인의 선택도 죽음을 대하는 삶의 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98년 72세로 작고한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도 암 수술 후에 암이 재발하자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생이 마지막 6개월 홀로 심기신 수련을 하며 보냈으며 본인의 유지에 따라 유해는 화장되었는데 이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었답니다. 98년도니까요.
재벌 회장이 크고 화려한 묘지가 아니라 화장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화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예,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화장해달라고 하려고요. 그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전 장례식을 하고 싶다. 같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시기가 오면 미리 불러서 장례식을 축제처럼 치르고 싶어요. 실제 저희 외할머니는 장례식을 뭐 돌아가시고 나서 하긴 했지만 정말 진짜 축제처럼 부활하셨다고 해서 천국 가셨다고 해서 되게 기쁘게 진짜 축제에 장례식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그 라이프 트렌드 2019 젠더 뉴트럴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실제 내가 2019년 트렌드에 맞게 그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